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목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작하네요. 항상 목요일은 즐겁다는 그런 마인드로서 살아갑니다. 진행자 마인드로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우리 부지런히 하자고요. 그래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좀 한두 시간 늦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방송은 그래도 꾸준하게 했네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3년, 4년, 5년, 6년, 10년까지 했으면 좋겠고 하필이면은 삼성전자 고점일 때부터 계속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도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될 거야. 야, 우리 그때 진짜 열심히 했다. 투자했다. 잘 버텨왔다. 응? 자기 스스로 또 뭐 칭찬할 날이 올 겁니다. 힘들더라도 잘 참아봅시다. 여러분들 니체 아니에요, 니체. 그 니체가 극찬한 그 철학자의 그 인생 조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조언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미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과거의 일로 새로운 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흘러간 물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또 고마운 사람보다는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이 되라. 현명한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필요하도록 만들지만은 남들의 부탁을 모두 흔쾌히 들어주지는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을 장황하게 한다. 말하는 요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상당히 찔리는 말이네요. 하여튼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을 장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말을 장하지 말고 심플하게 임팩트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너무 믿지 마라. 가장 믿어야 할 최종적인 사람도, 결단을 내려야 할 최종적인 사람도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근데 여러분 술의 마음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찔리지 않나요? 하여튼 최종적인 사람은 나야 나. 나야 나라는 거죠. 그리고 승낙도 거절도 천천히 하는 게 좋다. 빠른 결정의 대가는 생각보다 무섭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당장 결단하기를 재촉하는 것은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에는 살짝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옳은 말은 큰 충격을 준다. 상대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살짝 돌려 말하거나 비유를 써라. 비유. 이 비유법을 잘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센스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비유를 잘 써보자고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비밀을 다 털어놓지는 마라. 친한 친구 사이라도 몇몇 비밀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좋다. 공감합니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비밀이 있어야 뭐 간직하든지 말든지 하지. 배는 8알만 채워라. 배 8알만 채우랍니다. 이 배가 터질 만큼 먹으면 고통스럽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부 손에 놓고 나면은 불행해진다. 그래 적당히 먹어야 돼. 항상 먹을 때는 한 8알만 채워, 80%만 채우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좋은 조언들이에요. 유익한 조언들인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인생의 조언들. 이어서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서 그 규정한 보조금 수령 시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의 그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을 5% 이내로 제한키로 했어요. 5% 이내로 제한키로 한 조항이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현재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 시안 공장이나 SK하이닉스, 우시나 다른 공장이 현재 그 생산 능력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라 추가 증설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됐고,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핵심으로 떠오른 중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는 미국의 첨단 장비 수출 규제 해제나 유예에 달려있다는 분석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이후 장비 수출 규제가 시행되면은 심자에선이죠. DUV 도광 장비를 사용하는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20일 그 반도체업계 따르니까 그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반환 사유인 중국 내 반도체 시설의 실질적인 그 확장을 양적인 생산 능력 확대로 제한하면서 업계는 숨통을 틔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되던 중국 투자 전면 금지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양적인 생산과 직결된 그 웨이퍼의 그 생산량을 늘리지는 않고요. 기술 업그레이드, 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 웨이퍼당 생산 량을 생산량을 높이는 등 하여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 미국 상무부 발표를 두고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앞서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양사가 중국을 겨냥한 이 반도체 제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 내 공장이 투자하고 공정 개선을 두고 이제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그 하이닉스 사장이 지난해 3,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씨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공장이나 장비를 팔아서 그곳에 있는 장비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탈중국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3조 원을 투자한 그 시안의 1, 2공장에서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 중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가량을 책임지고 있는데, 해당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25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10나노미터 중후반에서 20나노 초반의 D램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렌에서는 96단항과 144단 낸드플레이 생산하는 공장을 한 25조 원 가량 투자를 해서 운영 중인데, 이 우시 공장에서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8만 장의 D램을 생산하는가 봐요. 이는 그 회사 전체 D램 생산량의 48%가량 되네요. 꽤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렌 공장도 월 10만 장 규모의 그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고 있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대응 방안을 현재 수립할 계획이라는 그런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요. 표면적으로 허용된 그 중국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도 이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대중 수출 규제가 뭐 유예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산업연구원의 그 관련된 말을 따라보면 그 웨이퍼당 그 칩의 개수를 늘리는 등 그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첨단 장비가 갖춰져야 하겠죠.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처음 내릴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1년간 유예 조치를 내렸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지수여서 중국 공장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그런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이르면 다음 달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추가 수출 통제 대상에는 2019년 그 포함된 그 EUV 노광 장치에 이어서 첨단 DUV 노광 장치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고요. 업계에서는 우시 공장에서 DUV 장비로 D램을 생산하는 카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의 현상 유지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차세대 EUV 장비 대당 가격이 5천억 원인 상황인데 1억 3천만 원을 제한 금액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사실상 미국 측이
현상 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반도체 관련 주요 거래를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경제 수석이 그래요. 용산 그 청사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 경쟁을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하고 장비 교체 등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깡패네, 깡패. 완전 깡패 국가예요. 내가 볼 때는 아주 골 때리는 국가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현재 국내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그 재고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제 치솟았는데요. 이 반도체 업계 재고 자산 증가는 메모리 가격을 하락합니다. 메모리 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익성도 이제 악화되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이어지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그 강자들의 추가 감산 여부가 업황 반등 시기를 이제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감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산 여부. 일단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일수는 한 20에서 한 24주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적정 재고 수준으로 인식되는 5, 6주를 4배가량 크게 웃도는데 결국은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 배출 비중이 95% 수준에 달하는 하이닉스는 업황 침체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하이닉스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23년도 국제 시장 악화 연장선으로 메모리 시장 다운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업황이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지난해 말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15조 6,330억이에요. 전년 대비 74.7%나 급증을 했어. 그래서 코로나19 특수로 누린 메모리 생산량을 늘린 게 부메랑이 되면서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반도체 업계가 이제 과잉 재고를 털어내는데 주력하고는 있는데 워낙 재고량이 많아가지고 연말에나 수급이 정상화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실제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수개월째 이어지는데 21년 9월까지 4.1달러 유지하던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 8기가짜리가 평균 고정가가 올 1월부터 1.81달러로 떨어졌어요. 메모리 카드 USB죠. USB형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도 평균 고정가가 역시 21년 7월 4.81달러를 나타난 이후 22년 6월에서 10월간 5개월 연속 내린 뒤 보합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메모리 수급 정상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주요 기업들의 감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를 합친 한국의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올해 1,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의 공급 초과율은 112.5%로 D램의 치킨게임 사태가 벌어진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네요. 시장 조사 기관도 그래요. 전 세계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그 감산 기조등을 이유로 올해 3, 4분기 D램 공급 초과율 예측치를 종전 1.4에서 마이너스 1.9%로 조정을 했고 당초에 3, 4분기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이번 예측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감산에 들어간 하이닉스 추가 감산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삼성은 라인 운영이 최적화, 첨단 공정 전환 등 자연적인 감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은 적자 기조가 지속되면은 인위적인 감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와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주요 고객수들이 지난해보다 주문을 대폭 줄인 상황이다. 그래서 메모리 업계의 감산 규모 확대 여부에 따라서 하반기에 업황 반등 시기가 가름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삼성이 22일 그룹 창립 85주년을 맞았네요. 그래서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이래 처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한 가운데 삼성그룹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400조 원 돌파하면서 의미를 보냈습니다. 보탰고. 제기에 따르니까 삼성은 그룹 창립 기념일을 맞았지만은 별도 행사 없이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냈네요. 이 회장이 별도 메시지도 나오지는 않았고 삼성그룹의 창립 기념일은 그 모태인 삼성 상회
이 삼성 상해가 세워진 3월 1일이지만 1987년 3월 20일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면서 창립기념일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삼성은 대규모의 창립 행사 대신에 사내 특집 방송 등 내부 행사를 열면서 창립기념일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부터 삼성물산의 설립일로 의미를 축소했네요. 이렇게 그룹 창립기념이라고 별개로 삼성은 11월 2일을 창립기념일로 삼아서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날은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가 1988년 삼성반도체 통신 주식회사를 합병한 날이네요. 일단은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에 보니까 지난해 삼성그룹의 계열사 전체 매출이 402조 원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이 매출 400조 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고, 연구소는 전체 60개 계열사 중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한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아직 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40개 계열사를 합치면 총 415에서 420조 정도, 그 정도의 그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룹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 매출은 지난해 211조 8,674억이죠. 전년 대비 6.1% 늘었고,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302조 2,313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 계열사 중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계열사는 총 7곳인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생명이 34조 4,850억, 삼성디스플레이 30조 7,794억, 삼성물산 26조 4,065억, 삼성화재 25조 2,109억, 삼성 SDI 17조 4,580억, 삼성증권 13조 1,220억 정도 되네요. 또 지난해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계열사 중에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늘어난 것은 9곳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 SDI 자회사로 2차전지 소재 등을 제조하는 STM은 지난해 1조 114억 원의 매출로 전년 대비 12.9%나 신장을 이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5.4, 삼성 SDI 50.7, 삼성증권 35.8, 삼성엔지니어링 31.2, 하여튼 매출에서 30% 이상의 고공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보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삼성전자가 그 인기 게임이죠. 포트나이트의 자사 제품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신규 맵 오디세이 유니버스를 24일날 공개를 합니다. 삼성은 삼성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라인업하고 연기한 컨셉의 오디세이 유니버스 이 맵을 이날 공개를 해요. 그 포트나이트 게이머를 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 이 포트나이트는 세계 1위 게임업 스타트업이죠.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배틀로얄 방식의 슈팅 게임이에요. 22년 기준 글로벌 이용자 수가 3억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메가 히트 게임이죠. 이렇게 오디세이 유니버스 맵은 미래형 게이밍 스크린인 오디세이 아크에서 영감을 얻은 그 레벨 아크부터 제품명에 맞춘 레벨 뭐 G9, G8, G7, G6 막 나가요. 하여튼 5개 공간으로 구성이 됐더라. 삼성은 신규 맵 공개를 기념해서 유명 게임 그 스트리머와 함께 생중계 방송부터 전 세계 게이머를 대상으로 보물찾기 이벤트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유명 스트리머가 있네요. 사이퍼 PK, 뭐 니게서티, 국내에서는 우정잉, 오디세이 유니버스 맵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뭐 요즘 게임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뭔가 멋있는 모니터가 있다는 게 상당히 끌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삼성전자 주위에 또 보니까 막 그 땅값이 또 오른다고 난리네. 보니까 용인 쪽에 부동산 시장이 또 펄펄 날고 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그 인근인 것 같아요. 벌써 땅이 일주일 새 30에서 40% 껑충 뛰었다고 하네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억 호가 상승. 역시 삼성이 뭔가 투자를 하면은 난리치는 것 같습니다. 응? 큰일인데 이 땅값 자꾸 오르고 아파트가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는데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막 땅값이 막 폭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응? 땅값이 너무 폭등하면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삼성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방송 듣고 천 회장한테 또 같이 서로 댓글 달아주고 서로 인사 나누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진짜 힘든데 그래도
꿋꿋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자체에 제가 항상 감동이고 항상 고마울 따름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